수색 중단. 우주로 도망간 살인범? 영국의 토드모던 기차역. 이 근처 탄광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말콤과 앨런은 정말 의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. Just seemed a strange place for anybody to die. 그들이 목격을 한 거는 3m 높이의 석탄 더미 위에 사망한 남자가 있었어요. 이 조사 결과 그 남자는 56세 광부 지그문트 아담스키. 싸늘한 주검이 된 채로 탄광에서 발견이 됐어요. 그런데 발견된 시신이 좀 이상해. 눈? 저 눈을 한번 보세요. 겁에 질려서 놀라 있는 표정이죠. 뜨고 있네. 정확하게 겁에 질린 그 자체입니다. 옷차림을 또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이 급하게 입혀놓은 것만 같은데 이 단추 같은 것들이 막 제멋대로 잠겨져 있고 자켓 안에 입고 있었던 셔츠는 사라졌습니다. 이 신발도 이상하게 신겨져 있었어요. 아, 이거 진짜예요, 이거? 이거 진짜죠. 거기에 더 이상한 점은 3m 석탄 더미 위에서 죽어 있었는데 그 옷에는 석탄의 흔적이 전혀 묻어 있지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는 발자국조차 아예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어요. 타살이고 이쪽 탄광이 아닌 외부에서 살해당해서 여기 유기하고 떠난 거죠. 그렇죠. 그럴 수 있는데 3m 더미까지 올라왔으면 주변에 발자국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요. 발자국도 아예 없었어요.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똑 떨어뜨리고 갈 수 있지. 그럼 크레인으로 하렸으면 크레인을 잡았을 때 그 흔적들이 있지. 크레인이 있었으면 이게 기록이 있을 거예요. 뭐 크레인이 우리 일반 차에 크레인이잖아요. 아니면 발자국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우면 되지. 더 이상한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지그문트의 머리와 목에 알 수 없는 화상 자국들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초록색 연고가 저 뭐예요? 저 소금이야, 소금? 초록색 맞죠? 어머, 이거 뭐 형광색인데 거의. 뭐 발라놓은 것 같은데요? 이 물질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6,500개 이상의 다른 물질과 비교를 했는데 일치하는 물질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일치하지 않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어요?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. 지구상에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다는 거잖아요, 네. 이게. 제목도 말씀하셨잖아요. 우주로 도망간다. 이거는 외계인들 한 짓이에요. 근데 옷은 왜 다시 입혔을까요, 그러면? 빨개 벗겨서 실험을 한 다음에 외계인이면은 어떻게 입히는지 모르잖아. 너 아까 봤냐? 이렇게 했던데 하고 이제 했겠지. 그럼 입혀봐. 아까 원상복구 시켜놔봐. 하니까 이상하게 입혀놓은 거지. 마치 처음 옷 입는 3세, 4세 막 이런 아이들이 옷 입으면 이상하게 입어놨잖아. 단추만 이상히 잠그고 신발도 신발도 잘못 신고. 거꾸로 신고 이러지 않았고. 네. 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검시관들이 시신을 데리고 갔지만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등 그 어떤 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결국 눈을 뜬 채로 죽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. 진짜 외계인을 이렇게 목격하면 심장마비가 될 것 같아요. 나도 너무 무서워서 나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. 아,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사를 하던 형사들이죠. 말콤과 앨런은 아담스키의 죽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됐어요. I rang the coroner's officer and said, look, what's happened about this Adamski case? And then he just said to me, just forget about it. And 왜 that 잊어버려? is when I 조사해야지. 또 started 뭔가 suspecting 덮으려고 하나 보다, that 또. there's something not right. They've covered something up. Obviously they have.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심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.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. 어머, 어머, 저게 너무. 뭐야? Uniform Echo Bravo 120, come in, over. 먹통이 되어버린 무전기, 그리고 강력한 빛에 이 정신을 잃은 앨런은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이런 거를 약간 선망 현상 같은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까? 뭐 너무 강력한 충격을 받았을 때 기억이 없어지고 뇌 기능이 잘 못하고. 일시적으로 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앨런한테 온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은 진짜 사실일까요? 반만 사실일 것 같아요. 다 잊으라고 그러잖아요. 왜 잊어버려? 수사관들이 수사를 끝까지 해야지. 잊어버려 그거. 왜? 아, 근데 저는 아까 그 외계인 썰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초록색 물질이 지금 지구상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그것
그것들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. 이 앨런의 잃어버린 40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면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. There's a light. Shining light. Did not. 그들이 누구예요? 외계인? It could well be that he was abducted, similar to me. Obviously for a lot longer because he was missing for 5 days. 외계인에게 납치가 되었고 강제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담스키의 죽음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완벽하게 믿었던 거죠. 하지만 이 정부의 행적은 수상했어요. 이 아담스키의 죽음과 앨런이 목격한 물체와 관련된 파일은 모두 기밀로 유지를 했고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게끔 기밀로 아니 유지하고 무슨 있습니다. 기밀을? 단순히 광부의 죽음인데 거기에다가 왜 비밀을 때려요? 그러니까 뭐 중요 수사관이나 중요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고 영국하고 이제 러시아 관계가 나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왕이 와서 죽이고 그 영국 왕이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빛을 뱉지 않는 한 굳이 이것을 비밀에 때릴 필요가 없어요.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발견됐다. 저도 그게 가장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에 나왔던 옛 공군 인사들의 진술을 보셨어요? 뭐예요? 우리나라는 지금 외계인들랑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은폐하고 있고요. 외계인들이란 어느 정도 우리는 소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날의 사건 파일은 아직도 기밀 문서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기밀 해제가 빨리 돼야 우리도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텐데 그리지 못한 그날의 자화상 1890년 7월 27일 프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지의 들판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. 그리고 그 총에 맞아 쓰러진 남자가 있었죠. 오,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림들이네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.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입니다. 자, 플레임으로. 고흐, 빈센트 van 고흐. 아, 그럼 총 맞은 사람이 고흐예요? 맞아.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.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? 아니요. 근데 이게 미스터리예요. 나도 이제 앞으로 뭐 질문하는 모르는 거 있으면 맞아요, 나 그게 미스터리지.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자신이 묵던 여관 근처 들판으로 향합니다. 그리고 스스로 총을 쏜 후에 피를 흘리며 여관으로 다시 돌아와 이틀 후에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죠. 자신에게 총을 쏜 후 피를 흘리며 돌아왔다고요?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살로 판명이 납니다. 그런데 왜 벌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여관으로 피를 흘리며 돌아갔을까요? 그럼 거기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지.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죽어. 선배님,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시기는 죽음, 자살도 하나의 이제 작품의 소재예요. 그래서 자기 이제 팔을 자르고 이제 피가 이게 내리잖아요. 그 감정을 이렇게 쓰면서 죽은 작가들도 있었어요. 진짜로? 예. 제 보기에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먼저 고흐가 자살로 추정된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고흐의 자살설 첫 번째 키워드는 고흐의 동생 테오입니다. 살아생전 자신의 그림을 한 번밖에 팔아보지 못한 가난한 화가 고흐.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죠.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는 더 이상 형 고흐를 지원해 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. 그래서 동생의 짐을 덜어주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동생한테 미안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흐 자살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상 행동입니다. 그는 죽기 전에 물감을 마시거나 스스로 귀를 자르는 기행을 펼쳤고요.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죠. 우울증의 영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추측을 하게 된 거죠. 마지막 키워드는 증언입니다. 고흐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년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당시 저는 미 서부극에 심취해 있었어요. 그래서 고흐가 머물던 여관 주인에게 총을 빌렸는데 그걸 고흐가 훔쳐갔어요. 여관 주인의 총을 훔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. 고흐의 죽음을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수년간 조사를 한 결과 고흐가 스스로 총을 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이라고 발표합니다. 이 타살설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물감입니다.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고흐가
평소보다 많은 물감을 주문했다는 거죠.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내일 죽을 거다 하는 사람이 물감 오늘 삽니까? 안 사지. 자기가 돈이 많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동생한테 또 저기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사겠죠. 사도. 그리고 타살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총입니다. 총상의 위치에도 의문점이 있는데 어디에 맞았는데? 옆구리는 아니야. 제가 그래서 장난감 총을 준비를 했습니다. 왼쪽 옆구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좀 많이 불편한데요? 이거 손가락이 많이 꺾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정신병력이 있어서 본인이 총기를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. 여관 주인의 총을 훔쳤다고 해도 고우의 손에 총기 발사로 인한 뭐 화상이나 화약의 흔적들은 없었다는 거죠. 타살설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범인입니다. 고우가 살았던 마을에 고우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. 왜 괴롭혀? 그러니까 뭐 동네에 이상한 그림 그리는 아저씨. 그중 한 소년은 카우보이 옷을 즐겨 입고 총을 쏘는 신용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. 그 총에 맞은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었죠. 미 서부국에 심취해 있어서 여관 주인의 총을 빌렸는데 고우가 그 총을 훔쳐갔다고 인터뷰했던 그 소년이죠. 자, 지금 여러 가지 자살설, 타살설들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? 자살입니까? 타살입니까? 저는 타살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이 범인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타살인데 그 소년이 쐈을 것 같아요. 맨날 괴롭히던 그 여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영감을 얻으려던 고우를 탕 쏜 거지. 근데 진짜 맞을 줄은 몰랐던 거지 걔도.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. 예술의 인생을 건 정말 천재화가 중에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.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?